강한 조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절박한 마음으로 선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보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아주중학교 졸업생 5분이 기자회견문을 돌아가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밀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을 전면 조사하라. 부당한 난민 인권 유린 사태에 책임을 추궁하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마다 가슴 아픈 박해 사연을 갖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 그러나 빈번히 이어지는 난민 불인정,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난민 심사 끝에 겨우 받아볼 수 있는 건 A4 용지 한두 장짜리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 남긴 몇 줄의 문장. 학생 친구들의 힘겨운 싸움 덕에 그나마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심사 역시 이 밀실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은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난민 인정과 난민 불인정이라는 서로 배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의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지를 폭로하였다. 출입국 당국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 사회의 박해를 주장하는 숱한 국제적 문서를 도외시하고 카톨릭 개종자인 김민혁 군 아버지의 박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독립적으로 난민심사관이 진행하여야 할 난민심사에 정부 단위가 개입하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심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 같은 난민심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비단 김민혁 군 아버지 사건에 국한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난민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아이들과 함께 200일이 넘도록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르렌도 씨. 난민 신청 후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되는 취업 금지 규정. 그럼에도 난민 신청자의 경우 5%에게만 지급되는 생계비. 난민 심사 업무 처리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는 난민 심사. 건설업 분야 취업 제한 지침, 아니 공개조차 안 되고 있는 건설업 분야 이외에도 적용되고 있는 취업 제한 지침, 감변 상태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인 국가기관의 범죄인 난민 면접서 조작 사건. 한 명의 가짜 난민을 찾기 위해 99명의 진짜 난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우리는 이것이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의 난민 신청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태도가 입국에서 심사 그리고 생계활동과 송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민에 대한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는 법과 제도 역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런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취조, 신문, 트집잡기,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있는 바는 난민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난민 배제가 목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취조, 신문, 트집잡기, 반려, 금지, 불허, 불인정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행정부의 권력은 오만한 도선 위에서 수많은 난민 인권 윤리를 낳았으며,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으로 대변되는 작금의 난민 행정은 모든 신뢰를 잃어 어떤 난민 정책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난민 행정은 새로운 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을 치고 그 안에서 온갖 의심스러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의 장벽을 허무는 일을 마땅히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의회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라. 하나,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의 총체적인 남문 업무를 점검하고 조사하라. 하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난민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추궁하라. 하나, 김민율 군 아버지에 해당한 불인정 조치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조사하라. 2019년 8월 29일 아주중학교 졸업생 대표 박지민, 최현준, 추경식, 이윤규, 윤명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종훈 사무처장님의 연대 발언을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난민 관련 내용들이 너무 허술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늘에서 슬피 우는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난민 인정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없고 심사 내용마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력군과 아버지가 같은 내용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사 이면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천주교 개종의 근거로 사도신경이라는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당의 신부님께 전화 한 통으로 이 아버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또 신부님도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깡그리 뭉개버렸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근거를 교리적 지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신부님께 물어보면 아주 쉬운 일을 천주교 성당의 신부님의 의견마저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습니까? 어떤 의견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이란 분이십니다. 생도한 사도신경 한국어로 어떻게 외웁니까? 그리고 신앙의 판단을 왜 국가가 간섭합니까?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국가의 자의적 종교 개입 판단에 분노해야 할 때입니다. 천주교 개정의 다른 근거로 대외적인 전도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전도활동입니까? 전도활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생활하면 생활 그 자체가 전도활동인 것입니다. 오만불손하게 국가가 종교 개입을 하고 전도활동의 개념을 설정하려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전도활동이라는 성스러운 영역을 무슨 자격으로 국가가 관여합니까? 천주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인들의 분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많이 나와있죠. 동일한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해도 개인적 신청 사유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도 약간 어이가 없긴 하죠. 난민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난민 실험 보호와 공정한 심사 업무 등을 위해 답변할 수 없다. 라는 난민 심사 관련 분들의 의견을 기사로 썼습니다. 이걸 봤는데요. 그러면 공정한 심사 업무는 누가 설정합니까? 공정한 심사 업무를 일개 면접관이 결정하는 겁니까? 완전히 자의적이고 고무줄 같은 심사 업무를 지금은 개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 당국에게 요청합니다. 민혁군 아버지의 난민지 불인정으로 발생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민혁군은 안전한 한국에 있고 민혁군 아버지는 이란에 도착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지 다 알고 있습니다. 뻔하죠.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으로 곤두박질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난민 심사하는 사람만 모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적폐적인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인권국가로 인정받는 기회로 삼읍시다. 민혁군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생이별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 정서상 흉악범에게도 가족 간의 생리별을 당할 때에는 국민들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민혁군과 아버지가 생리별하는 날이 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국가와 관계 당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난민 관련 조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2019년 대한민국의 난민 관련 개념은 후진국입니다. 난민 관련 부끄러운 적폐를 청산하고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적기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인권국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저희 전문가 기자회견 20분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남은 발언은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부 박영락 목사님 발언 모시겠습니다. 예,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이 시간 국회와 법무부를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청은 민혁군 아버지에 대한 난민 심사에서 기독교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개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해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의 신앙은 관련 지식의 유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관련 지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신앙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야말로 편협하고 왜곡된 지식에 근거해서 신앙의 유무를 판별하는 종교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종교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 수준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해외 언론에까지 다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박해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한단 말입니까? 이런 근거 없는 추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쫓겨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심각한 박해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법무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기대서 일단 쫓아내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혁군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개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홀로 한국에 남겨지게 됐는데 어떤 아버지가 나는 개종 못하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혼자, 이렇게 결정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평생 가져왔던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결심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절절하고 가장 절박한 개종의 이유이자 인도주의적인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난민 심사 과정을 보면 어떻게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의 그 절박한 상황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난민 심사 과정이 난민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나아가서 인권 친화적인 심사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일 속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선택을 한 민혁군 부자가 대한민국의 품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혁군 부자의 사례가
제대로 된 난민 심사 과정을 갖추고 환대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난민과 손잡고 김어진 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폭로된 바 있듯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난민 심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나는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다 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짜 여권을 가져와도 문제, 진짜 여권을 제시해도 어느 틈에 난리통에 이 진짜 여권을 챙겼냐라고 의심하기 일쑤이고, 난민 인정을 받아서 지금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비 교수님에 따르면 콩고에서 서류를 가져와도 그 나라에서 수기로 공문서가 작성되는 관례가 있는데 수기로 작성돼 있으니까 가져가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청소년 난민들이 공항에 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하러 왔을 때 부모님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인천 출입국 그 공항 관리 직원의 이야기들이 속출하고 있고 240일 넘게 공항 구급 난민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난민 심사에서 제외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매년 추석 때마다 아빠랑 헤어져야 하는 불안감에 김영군이 살아야 합니까? 난민들은 가짜난민, 집주난민이라는 그런 논리 우리가 국민들이 놀아나선 안 됩니다. 난민들은 몸뚱아리 하나 노동의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주민이 국내에 한 해에 끼치는 경제 유발 효과가 60조 가까이 된다는 이민정책국의 통계도 지금 버젓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계 경제 국민 GDP 16위를 갖고 있는 한국이 지금 난민 쇄국의 일본을 따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저희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제대로 난민 심사해야 됩니다. 난민 심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난민들의 정황 증거에 따라서 목숨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한국 땅을 찾은 사람들 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버선발로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을 그렇게 내쫓는 것은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멘 난민들, 소말리아 난민 3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접국에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300만 명을 받아들인 소말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예멘 난민들이 500명 못 받겠다고 난리친 이 나라의 정서를 과연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글로벌 지위를 가지려고 한다면 제대로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국회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예멘 난민들 지금 G1-6를 받았지만 G1-6도 못 받은 2개월마다 한 번씩 스티커를 받아야 되는 정말 고난의 인생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런 난민들을 도합해서 5만 명 중에 4분의 3이 그런 난민들입니다. 난민의 인권, 난민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랑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이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난민들에게 제대로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건 더 이상 부끄러운 국민들로 살지 않을 저들의 권리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혁군 아버님 반드시 난민 인정 지위 받고 다리 쭉 펴고 김은혁 군과 함께 해마다 밝고 맑은 건강한 추석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